오늘도 황선준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찍히는 거예요? 네,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저번 주에 그 초안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긴 시간 동안 이게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저도 이제 몰랐던 역사적 그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개념 정리가 잘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금 채널의 알고리즘이 조던 피터슨 위주로 돼 있어서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미국 보수주의를 저희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이 보수주의의 이제 뿌리를 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네. 한국에서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을 하면은 네. 어감을 별로 안 좋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연하면은 네. 제발 보수주의라고 하지 마라. 아. 그냥 뭐 우파 네. 아니면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라. 아. 근데 그분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상에서 제 결론부터 보면 보수주의만 갖고 한국에 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연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우익에 속하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또 뭔지는 조금 얘기해봐야겠지만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버리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보수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좀 나쁘게 생각하면서 보수주의도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을 해요. 네. 보수주의 그러면 대충 뭐 꼴통, 노인네, 기득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데피니션을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무슨 주의를 붙일 때는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현실주의 뭡니까 도대체 목사님?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 것 같아요. 현실주의 딱 하면은 그냥 뭐 리얼리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세속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분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문제 제가 원하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리얼리즘이란 말이에요. 네. 리얼리즘이 뭐냐 그래서 우선 분야마다 달라요. 예술에서 말하는 리얼리즘하고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리얼리즘이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다 현실주의라고 번역하기도 싫어요. 그냥 리얼리즘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현실적으로 살자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술에서 리얼리즘이라는 게 뭔지 하고 국제정치에서 리얼리즘이 뭔지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건 하나의 사상체계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듯이 이 컨설버티즘, 제가 또 영어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컨설버티즘이 뭐냐는 것은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 간판만 보고 판단해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말장난 같은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쓴 걸 배운 건데 스몰 C하고 캡탈 C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C라고 하는 건 소문자죠. 소문자로 쓴 게 있고 대문자로 C를 쓰는 게 있어요. 왜냐? 소문자로 쓰면 일반적인 이제 보통 명사고 대문자로 쓰면 고유 명사가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 많이 이해한다는 거죠. 자, 목사님, 아름다운 가게라고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옛날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거. 아름답습니까? 맨 처음에 아름다운 가게가 스몰 뷰티풀이냐 아니면 고유 명사로서의 대문자 뷰티풀이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대문자 뷰티풀 샵이 있다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직역을 한다면 뷰티풀 샵이 아름다운지 아름다우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대본이 아름답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추정하신 분은 아름답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자체는 하나의 간판 명칭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주의라는 것이 어떤 거냐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주의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선 스몰 보수주의부터 얘기해봅시다. 보수주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뭘 지킨다는 거죠.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아니요,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건지 뭘 지키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보수주의. 그냥 뭐 지키는 거예요. 뭐 지킨다. 뭘 보수하는 거예요. 영어로 컨설브 하는 거예요. 컨설브라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느냐에서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미 죽었지만 호메니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란 혁명을 한. 이란 이란 그 이슬람 국가가 됐죠. 그 혁명을 주도한 걸 호메니입니다. 그 호메니 이란 혁명을 갖다가 이슬람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호메니를 싫어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90% 이상 되지만 어쨌든 호메니는 보수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하고 같은 보수주의자냐? 진짜 지나가다가 절대할 일이죠. 호메니가 지키자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이슬람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보수주의라고 할 경우에
유교 보수주의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요.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때 공산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지키자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일 거예요. 두 번째, 그보다 조금 철학적으로 높아지면요. 보수주의자와 이 상대주의자라는 기타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보수주의자는 그냥 있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은 펄머넌트한 게 있다. 그 펄머넌트하다는 거. 그럼 한국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그래, 변치. 그 제가 이제 건방지게 영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식해서 그래요. 사실 제대로 공부하면 한국말로도 잘 해야 되는데 더 펄머넌트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 제가 영문법 강의 시간 나중에 더가 붙는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 관사를 없는 거, 덜을 붙이는 거, 어 붙이는 거의 그 차이는 뭐는데 굉장히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큰 차이죠. 잠깐 더 펄머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펄머넌트가 뭐냐? 아까 후메니는 뭐다? 이슬람의 가치. 그다음에 만약에 최익현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면은 주작일 거예요. 그럼 뭐 더 펄머넌트는 뭐냐? 절대로 변하지 않아. 안 그렇다고?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역사주의. 그것도 이제 약간 주의라는 걸 배우는데 히스토리시즘. 모든 것은 역사적 배경 안에 있는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 다 그렇게 배운 경우가 90%가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이런 건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익 인사라고 하는 분도 솔직히 보수주의가 아닌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뭐냐면 뭔가 영원한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게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수주의를 얘기한다면은 결국은 대문자 보수주의로 그 중에서 뭐냐면 영미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미 보수주의. 그것도 정치 철학으로서요. 그럼 정치 철학으로서 영미 보수주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뭘 보수하자는 거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영미 보수주의는 두 가지를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을 지키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말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까지 얘기하기 못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써요. 어떻게 보면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지킨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 문명을 얘기하는 거거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의 가치는 영원한 거고 이 영원한 것을 보편적인 거고 이거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리버티를 지키자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사실은 영미 보수주의의 뿌리는 17, 18세기에 영국에서 나온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을 토양으로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우익 중에 그렇게 자유가 별로 내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보수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마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인데 자기가 보수주의? 물론 뭐 아까도 유교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제가 뭐 논란이 나겠는데 적어도 제가 추구하는 영미 보수주의는 아니다. 근데 영미라는 말도 빼버린 이유는 뭐냐면 실턴 조턴 영국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냥 대문자를 써버리고 컨servatism 그러면 영국 미국식이 된 거예요. 굳이 말하죠. 대륙식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세력을 잃었었는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이런 지키자는 게 나왔느냐? 그럼 이 보수주의가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질문 하나. 보수주의가 유럽 사회에서 보수주의가. 네네. 유럽이든 영국까지 포함해서요. 보수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대변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제가 말하는 이제 구체적인 건 프랑스 혁명 때문에. 아,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건 프랑스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누가 일어나냐면 주로 카톨릭이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면서 리진을 강조하면서 카톨릭 교회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학살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 플러스 뭘 보호하자면 왕. 이런 걸 보호하자고 왕정을요. 그런 보수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거의 시들시들해졌고 없어졌고 그러면 보수주의의 또 핵심이 된 거는 영국이란 말이에요. 영국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건 아니다. 저건 너무 지나치게 갔다. 그 다음에 저거는 서양 문명 웨스턴 시빌리제이션과 우리의 그 신앙을 파괴한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사실 형제를 외치면서 박애가 아니라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의 골간을 해치고 있다. 이러면서 영국 쪽에서 이걸 지키자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영국의 당시에 이제 토리당과 휘그당이 있었는데
토리당이 왕정파들이고 휘그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파인데 요즘식으로 뭐 보수주의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토리당이 아니요, 휘그당에서. 아 그래요? 이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에드먼드 버크 자체가 휘그당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영국 보수주의의 뿌리는 휘그당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인데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분화가 돼요. 이 분화가 되는 속에서 만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적인 전통은 지키는데 프랑스 혁명처럼 완전히 문명 파괴적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꽃을 피운 게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혁명을 갖다가 아메리칸 레볼루션이지만 그거는 결국 유럽 혁명과 달리 컨설버티브 레볼루션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토리가 대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오죠. 옛날에. 그렇지만 이제 영국은 좀 다르죠. 영국은 그래도 여왕이 남아있고. 그래서 보수당으로 오지만, 미국은 또 이제 재밌게 토리적인 전통이 굉장히 희박한 나라예요. 미국은 정말 희극적인 전통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다 하는데 거기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 18세기의 영국의 전통적인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자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한 건 미국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지킬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1930년대에 들어와서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하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우리의 토대인 두 가지가 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강한 컨설버티브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식 컨설버티즘이 나오는데 굳이 말해서 이거는 뭐 미국식하고 영국식하고 조금 차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비빔밥이라도 전주 비빔밥하고 진주 비빔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건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큰 차이가 없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자유를 기반으로 한 이 신앙을 지키자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었는데 결정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영향력도 엄청 컸었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이제 각 나라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또 이렇게 상충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현재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보수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정립이 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유럽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약간 웃자는 대목도 있고 또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영국에 지낼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영국 친구 하나가 며칠 안 보여요. 한동안 못 봤다가 본 거야. 너 어디 갔었니? 그랬더니 나 유럽 갔다 왔다는 거야. 저 지금 미쳤나? 분명히 그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게 런던이거든. 런던에 있는데 유럽 갔다 왔대. 그러면서 묘하게 영국 다 그런 거 아닌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유럽 문명이 아니라 아틀란틱 문명이다. 대서양 문명이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뿌리를 알려면은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뭔지를 알려면은 그 전에 이제 엔라이트먼트.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지적 풍토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간에 일본식 교육을 받아오고 일본 애들이 굉장히 방점을 찍어놓은 프랑스 혁명적인 사고들이 강해요. 엔라이트먼트도 거기서.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엔라이트먼트가 프랑스식 엔라이트먼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식 엔라이트먼트,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가 있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은, 영미식 보수주의가 왜 프랑스 영국과는 다른 의미로 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몽주의에서도 우리가 이제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게 프랑스식 이제 계몽주의와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굳이 말하면요, 프랑스식 계몽주의가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원래 매운맛이기 때문에 매운맛, 화끈한 맛이 이해하기가 쉽죠.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심심한 맛, 슴슴한 맛,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뭐냐? 엔라이트먼트가 뭡니까? 우선 엔라이트먼트부터 따져보자. 우리 계몽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참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참 그 번역이 주는 내용이 다른데 엔라이트먼트 영어로만 봅시다. 라이트 뭐죠? 라이트? 빛이란 말이야. N 그러면 뭐가 되죠? 대충 동사로 만들어요. 엔라이트먼트면 빛이 되다, 빛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불교 신자들도는 없을지 모르죠.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번역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영어는 그게 엔라이트먼트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모르. 해탈하다라는 거. 엔라이트먼트 번역해요. 잠깐.
영어로 된 그 불교 서적을 읽으면은 해탈은 엔라이트먼트를 나온 게 98% 이상입니다. 물론 세상에 하도 유사한 게 있어서 제가 100%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해탈이 뭡니까? 수련하든 뭐 하든 정진하든 딱 깜빡하면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의 경제 이러는 말.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몽을 했다고 하는 게 이 불쌍한 민중을 우린 계몽한다고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프랑스에서의 엔라이트먼트라는 건 뭐냐면은 불이 번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전에 아주 어둠이 있었고 무지했는데 해탈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 학판이 뭐 이런 게 나와서 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신 있다 없다? 신 있다고 해도 뭐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신 없는 거고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고 누가 이제 내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깨달았는데 옛날에 뭐야 레벌레이션이라는 건 뭐야? 신이 이제 그것도 계시 그러면 우리는 자꾸 벌써 이미 정답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걸로 아는데 계시의 의미는 드러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란 말이야. 에피파니죠. 에피파니. 근데 옛날 진리는 뭐예요? 캐톨릭 교회에서 뭐 중세 때 얘기입니다. 우리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레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 있는 지식인들이 뭐 그런 거 웃기지 말고 우리 리전으로 여기서 내가 엔라이트를 팡 했기 때문에 뭐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폭주로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래갖고 로베스피에르가 혁명하라고 유디스트가 단두대에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별로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에서 계몽파, 혁명파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복고파 내지는 보수파가 싸운 거고 주로 캐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프랑스의 보수주의 그러면 어떤 의미가 하면 프랑스 아주 왕관 중세적인 교회를 연습해요. 이들이 계속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륙식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컨티넨탈 컨서버티브라고 해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물론 그쪽도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봉건주의 옹호자예요. 정치적으로는. 교회와 봉건 체제에 대한 옹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근대화라면서 이건 아주 나쁜 세력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고. 아,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제 계몽주의를 받아올 때는 이런 봉건식 그 보수주의는 빼고 나쁜 걸로 받아들여요.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주류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식 계몽주의만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메이지 유신하고 그렇지만 그들도 이제 봉건적인 요소를 없앤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천황제를 내버렸고 그건 나중에 시간 나면 그러니까 페이거니즘 내지는 다신론, 범신론을 이해해야지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채널에서는 한국이 자꾸 이성 중심만 보는데요. 모든 철학과 역사는요 종교와 연결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쉽게 말해서 강한 무신론적인 그 인본주의하고 캐톨릭적인 중세적인 신본주의가 맞서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이제 문제인데 헨리 8세가 이제 이혼하고 결혼하려고 로마 교황에 덤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이제 메리라고 하는 그 캐톨릭 딸이 와갖고 블러드 메리라고 이름 붙였고 개신교에서는 아주 이 블러드 메리가 거의 악마 같은 존재고 이때 이제 블러드 메리 때 탄압을 받았던 이제 개혁파 성직자나 목사나 이런 분들이 유럽으로 도망갔었죠. 어디로 도망가겠어? 제네바 이런 데로도. 암스테르담으로 도망가고. 맞아요. 그래서 다르지만 이제 일부가 켈빈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존 넉스가 거기서 배워갖고 이제 스코틀랜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운 게 뭐예요? 결국은 엔라이트먼트는 필요한데 중세식으로 무조건 레벌레이션만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과학도 발달할 수 없는 건데 그쵸 프랑스식의 그런 계몽주의는 폭주다. 결국은 뭐랄까 조금 뭐 부드러운 맛이나 그럴까? 그런 엔라이트먼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인지의 방향 두 가지를 봐야 된다. 리즌만 볼 게 아니라 레벌레이션도 봐야 되고 레벌레이션만 볼 게 아니라 리즌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지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 네, 이 지적 운동이 사실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뭐냐면 한국에서 알려진 장로교회, 프로스비테리안 교회로 만들어진 거고 왜 프로스비테리안 교회냐? 결국 캐톨릭식으로 거의 그건 모나키즘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왕이 있고 이렇게 뭐 좀 제후가 있는 시기와 달리 그렇다고 또 완전히 컨그레게이션리즘으로 그냥 평신도 중심 이것도 이제 폭주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현자 내지는 올더들이 다 혼자가 아니라 집행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로죠. 장로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면서 또 민회에 해당되는 뭐 공동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이나 주교가 아니라 이 장로 중에 한 명인데 설교를 하는 장로를 뽑아갖고 주인은 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에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주의적 민중운동도 아니고 그때 캐톨릭식의 권위주의도 아닌 교회를 만든 게 장로교회입니다. 뭐 이러면 또 이제 뭐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이 저 무식한 소리 한다. 뭐 저는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거기서 비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형식만이 아니라 이 형식이라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벌써 사고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꽃이 피어서 그 당시에 지적인 중심이 어디가 됐냐면 파리도 파리지만 이 스코틀랜드가 됩니다. 에딘버러 같은 데서 에딘버러 리뷰라든지 그런 아주 유명한 잡지들이 나오고 거기서 지적 활동들이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경제학자의 원조처럼 되는 아담 스미스라든지 그 다음에 뉴턴도 사실 그 영향이고 그래서 이걸 엄청난 지적 뿌리가 나서 나중에 스코틀랜드 중심에서 영국으로 넘어와서 가장 영국이지만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뿌리가 되고 왜냐면 레볼루션만 강조하고 사실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의 폭주로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이 계몽주의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 때문에 사실은 계몽주의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연결고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연결고리 자체를 사실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 연결고리를 이어붙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 과학적 사고라고 하죠.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태동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도 하고 또 이제 사료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 계몽주의를 그냥 발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맹을 벗어나고 로직의 어원이 되는 로고스의 사고를 갖게 되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번쩍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하기 시작하고 이 이성적 사고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사실은 생각하는 힘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체성이 강화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신과 인간의 어떤 차이를 나눠서 생각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내가 생각하게끔 돼가지고 신을 대성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들었던 게 이제 계몽주의 흐름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식이 있고 또 스코틀랜드식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를 재해석하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장로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거꾸로죠. 거꾸로인가요? 장로교가 나온 스코트시. 그게 더 가깝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인데, 적어도 제 해석에 정통적인 장로교가 있었기 때문에 스코트시. 다시 설명을 하면요. 보강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뭐 우리는 뭐 카톨릭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뭐 루터가 일어난 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라는 그것도 이제 리폼드가 단순히 개혁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찌빙글리나 켈빈 같은 사람들의 개혁 이 사람들의 문체는 뭐냐면 결국 아우구스투스의 그 사상을 신학을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에드 폰테스 애들은 뭐뭐까지 폰테스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게 아니야.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캐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쌓이면서 이 굉장히 전통을 만들었는데 전통이 그 원래 근원, 성경적인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좀 청소를 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져요. 자, 여기까지는. 근데 왜 그럼 프랑스에서는 합리주의자들과 캐톨릭이 싸우느냐? 프랑스에서 어쨌든 간에 프랑스에서도 그런 운동이 위그노 운동이라고 그래서 위그노 같은 켈빈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만 진압당합니다. 왕정이 강하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위그노들이 대부분 영국 가는데 우리 그 증기가문도 와트라든지 이게 다 위그노 후예들인 거 아세요? 그래요? 우리의 산업혁명의 지역은요. 이런 말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약간 싫어하는데 대충 프랑스에서 이때 도망쳐온 위그노들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고 프랑스에서 진압당하거든요. 진압당하니까 중간파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경하게 이쪽에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을 싸울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완전히 약간 무신론적인 그 합리주의자들과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부정한 쪽으로 가버린 게 프랑스고 부정을 하든가 거꾸로 더 되치기를 당해버린 게 프랑스 혁명이고 반면에 아까 말했지만 영국에서 이제 업착뒤치락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영국도 잉글랜드 중심보다는 스코틀랜드에서 좀 자유로운 생각이 들어가고 그 스코틀랜드가 뭐냐면 켈빈 교주의가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서 한 것이 스코티시 엔라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하면
완전히 엔라이트먼트를 부정하는 전통적인 꼴통 보수 세력이 있는 거고. 카톨릭 중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라이트먼트를 지네들이 주장했지만 결국은 거꾸로 캐톨릭과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세력이 있고, 이쪽은 뭐냐면 엔라이트먼트의 합리적인 거를 이해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전통을 보수하는 세력. 이 세 가지는 아는데 엔라이트먼트는 이쪽이 매운맛이고 원래 강한 맛이 눈에 잘 띄죠. 그래서 프랑스 자꾸 좋다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뭘 잘됐어요, 그래서. 자꾸 프랑스 민주주의 언제 했어요? 자, 1789년에 프랑스 혁명했죠. 그때 뭐였어요? 데르미도를 반동에서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폴레옹 등장하죠. 나폴레옹 멋있는 거 같지만 세계전쟁하죠. 맞아요. 나폴레옹 또 워터루에서 잡혀가죠. 1930년 혁명하죠. 1930년 한 날 1948년 혁명하죠. 48년 혁명까지 칼 마르크스가 무슨 공산당 혁명 이런 거 쓰죠. 파리 꼬뮌하죠. 왜 공산주의인지 아세요? 파리 꼬뮌. 꼬뮌에 리스트를 붙인 거예요. 파리 꼬뮌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원이 있지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불전쟁 나서 작살나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자기 힘으로 회복해요? 드골의 뭐 자유 프랑스? 막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영미연합군이 상륙해서 해방시킨 거지. 맞아요. 프랑스의 여성 참정권이 몇 년에 생긴지 아십니까? 몇 년일까? 그렇게 민주주의에 꽃이 핀 민주주의. 늦게 됐나요? 1946년. 이게 그러면은 한국이 2년 뒤죠. 그 정도로 늦은 거예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자꾸 프랑스 혁명에서 뭐 그 옛날 레미제라블 영화 하니까 거기서 바리게이트에서 막 노래 부르고 신나죠. 그 신났어요? 잠깐 영화 볼 땐 신나지. 영화 볼 때 난 안 죽으니까. 총알 나라도 안 죽으니까. 그 안에 있어봐. 뭐가 신난데. 그래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니까 나중에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돼서 프랑스 자기 힘으로 했어요? 결국 프랑스 민주주의가 나쁘게 얘기하면 영미연합군이 들어가서 한 거야. 그러고 나서나 겨우 여성 참정권이 있어. 프랑스 페미니스트 미군이 들어가서 한 거. 우리나라 미군정 얘기하죠. 프랑스도 미군정이었어요. 프랑스가 뭐 들어가자마자 잘 프랑스가 지배했는 줄 아세요? 미군정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상징적으로 드골이 들어간 거지. 미군정이 한 거예요. 바로 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엎치락자치고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만 독일 얘기하면 또 다르고, 독일도 그러면도 극단적인 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했다가 그냥 히틀러한테 걸려주고 2차 세계 이후란 말이에요. 사실 대륙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하면 2차 세계 이후예요. 제가 너무 영미판지 몰라도 영국도 피를 전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예혁명인이 보면 그래도 뭐 별로 피 흘리지 않고 순조롭게 왔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냥 봉건 체제를 계속 유지한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게 스코틀랜드 엔라이트먼트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과학과 신앙이 결국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로직이 일하는 거고, 로고스, 말씀으로 만든 거거든. 이러한 사고를 했고, 이러한 사상의 뿌리는 결국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고, 어거스틴이고, 그 다음에 켈빈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현실화를 한 사람은 존 녹스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교회 주류가 장로교인데 왜 존 녹스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존 녹스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은 칼빈을 더 강조를 많이 하지 존 녹스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그런 책이 번역이 잘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신 없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한 거 얘기해드릴게요. 존 녹스는 좀 부담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켈빈은 굉장히 세상 문제에서도 안 한 가지고 주로 신앙 문제 했고, 그 다음에 제네바라는 어떻게 보면 도시 하나에서만 이렇게 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정치에 좀 될 수 있는 개입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켈빈의 저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왕한테도 이제 편지를 보낸 거 보면 약간 표현하게 있다가 아부활성으로도 편지를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간 탈정치화됐던 켈빈적인 리폼드 처치가 정치에 어느 정도 끼게 되는 건 이제 바르톨레메스는 발음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학살이 나면서 그 학살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노모스, 토라를 어기는 것은 전정한 바실리우스 왕이 아니고 이건 하나 티라니의 분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칠 수 있고 심지어 쳐야 된다는 생각이 베자라고 하는 분을 중심부터 이렇게 좀 뚜렷이 나타났고 이러한 관점을 존 녹스가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존 녹스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정국가를 만들자는 주장하지만 장로교회가 절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는데 찬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해요. 대신 근데 존 녹스 자체가 무슨 국회의원인데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이퍼하고는 좀 다른데 카이퍼는 본인이 이제 총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진짜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현실 정치 사상과 경제 사상에서 영향력을 준 거는, 물론 원류 사상은 켈빈 사상이지만, 이거를 접목시킨 사람은 존 녹스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오히려 교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세속에서는 부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세속 쪽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이걸 욕을 하죠. 이래서 잘못됐다고 욕을 하는 방향이지. 이건 분명. 근데 영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존 녹스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 한국에서 한글 얘기하면 세종대왕 얘기를 안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 수준이죠. 그러니까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는 제도라는 것은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이 대통령이고 원로원이 상원이고 그다음에 민회가 하원이 있는 그런 모습. 이러한 토대가 미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미국 맞아요. 대통령, 상원, 하원. 물론 요즘에 상원이 뽑지만 맨 처음엔 초창기 상원은 선출 안 했습니다. 맞아요. 이 모델이 만들어진 게 로마에서 고대 따온 게 아니에요. 이 중간 역차라는 게 프레스비테리안 교회예요. 장로회가 상원이고 원로원이고 담임 목사님이 집정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의회가 그가 의회예요. 하원 이런 식의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청교도들은 장로의회보다는 이제 그 공교회주의라 그러나 그쪽이죠. 켈빈주의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로지만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주로 청교도로 오니까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뭐 이제 위아래 평등 없이 뭐 이런 평등주의가 강한 게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스비테리안 사상이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건설할 때 청교도들이 있지만 청교도들의 강한 신앙으로만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걸 솔직히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적어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쪽은 이쪽을 받아요. 파운딩 파더 조지 워싱턴은 사실은 이제 미국 성공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에피스코팔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민중교회 중심 공교회 중심도 아니고 여기서 타협점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장로교회 원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존 녹스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거네요. 적어도 유럽은 가능해요. 제가 말한 유럽이라는 게 영국 빼고 이쪽 유럽은 가능한데 영국하고 미국을 얘기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저도 장로교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 존 녹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스코틀랜드를 계몽시킨 그 장본인이고 민주 정치의 핵심 뿌리가 되는 어떤 요소들을 이제 발현시킨 인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저는 이제 그 말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제 그 뭐 현실 정치 깨듯 했다 이렇게 하면 존 녹스의 가치를 낮춘 거고 진짜 가치는 이성의 폭주를 중심으로 한 그 프랑스 합리주의자들과 혁명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이 뭐 이 신이 그냥 신의 계시로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아니고 이것을 조합을 잘 시킨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단절시키지 않은 그러한 그 위대한 중국 개혁자였다. 그리고 단순히 사상가가 아니라 그걸 현실에 또 구현을 시킨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계몽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계몽주의가 또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게 보는데 프랑스식 폭주, 뭐든지 폭주가 문제인데 폭주하면 되고 저는 스코티시. 이걸 또 비판한 분들도 있어요. 타협을 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는 게 결국 영국 성공회와 스코틀랜드 장로회의 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식은 영국 성공회 같은 뭔가 캐톨릭식인 좀 웅장한 예식을 좀 따르면서도 본질적인 내용은 켈빈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불충분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타협을 받다. 뭐 그건 뭐 제가 신학자가 아닌 입장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근데 그 뿌리를 만든 거는 역시 또 존 녹스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네요.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의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덤 스미스 같은 그런 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의 과학 이런 것들을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뉴턴이라고 하는 이제 뭐 프리시스 베이클도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아주 이제 강관 분들은 또 이런 비판들 해요. 그래 봐라. 그러니까 존 녹스 밑에서 나타난 게 뉴턴인데 뉴턴이 무슨 신앙이냐, 결국 데이즘 이신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존 녹스 자체가 데이즘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또 액센트를 어떻게 찍느냐에서 그 이신론이라고 하죠. 데이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 신앙대는 우리 한국에서는 데이즘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적어도 지식인일보. 네. 아니면 그 한국의 지금 장로교회. 이쪽은 다 그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제가 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게 그 성경 그 역사를 그거 나왔습니까?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 그게 나왔는데요. 그게 제가 번역을 해서 제 거 채널에 올려놨는데 이거를 바른말 옳은말 채널에 올리려고 하니까 저작권 문제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 거 채널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계몽주의가 프랑스식 계몽주의로 이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관점이 서양 세계를 완전히 계몽시켰다라는 그 내용이 조던 피터슨도 지금 이제 워싱턴에 있는 성경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이제 본인도 깨달았던 점인데 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어떤 걸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로고스래요. 네. 그럼 이 세상의 질서에는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걸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질서 중에 특히 자연, 내추럴에 있는 질서를 발견하는 거야. 이게 아까 말한 위그노라든지 이 프레스비타리안 이런 사람들이 사고고 여기서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나온 거예요. 물론 아까 보면 또 지나치게 데이즘적인 경향으로 또 흘린 사람들도 있어요. 자, 힌두 사상을 봅시다. 힌두 불교 이쪽. 한국에도 강한 영향을 끼치는 뭘로 시작합니까? 아트만, 이즈, 브라흐만으로 시작해요. 이게 뭐가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거면 이거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울, 내 영혼인데 이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라고 번역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일루전이고 헛된 거고 내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구원을 받더라도 아까지만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반면에 이거는 내가 아까 말한 엔라이트먼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있는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면 로고스가 없으면 과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규칙적인 건데 이게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볼펜이란 말이야. 이성을 신종하는 사람도 볼펜이지만 적어도 스코티시적인 장로교인들 보면 볼펜인데 극단적인 힌두교인이 볼 때 이게 볼펜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내가 볼펜이라고 생각하니까 볼펜이야. 이게 현대판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나오지만 이런 속에서 과학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없죠. 그 모든 게 일루전이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게 환상이고 여기서 뭐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조던 피터슨도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한 게 동양도 엄청난 사상이 있잖아요. 정치 철학은 오히려 동양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었고 4,000년을 앞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인쇄술도 굉장히 빨리 발달해서 기록도 많이 남길 수 있었고 또 글도 발달했었는데 왜 동양에서는 그 현대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냐? 왜냐면은 서양에서는 이게 급진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큐멘터리에서 그 로고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객관적 실제가 있고 그 이성이 그 객관적 실제를 볼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쪽입니다. 그 사고가 인간을 계몽시킨 거고 인간을 계몽시켰기 때문에 실증과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를 관찰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수학적 진리를 도출해내는 거. 이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건데 제가 어저께도 제 채널에다가 어떤 분이 종교적 그 생각과 과학적 그 사고는 별개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건 신학적 사고의 확장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점을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심지어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고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몽주의라고 하면은 이것도 뭉뚱그려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학적 사고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계몽주의에서 그냥 태동한 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코틀랜드식의 그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현대 정치 구조와 과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 로고스적 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지금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힘이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뭐 그냥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그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한 게 나오는데 바로 그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가 영국 잉글랜드랑 합쳐지면서 나온 정치적 사상이
리버럴리즘. 근데 요즘 와서 그냥 리버럴리즘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라 클래시컬이라고 붙이는 게 뭐냐면 나중에 리버럴리즘과 변질되죠.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딴 거를 봤는데 뭐 리버럴리즘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도 좀 한계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생각해봐요.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제 해석도 들은 건데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독교가 그냥 만연한 그냥 뭐 다 교회 다니는 거야.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간혹 가다가 거기 약간 덤비는 놈들이 있어야 뭐 이신론적인 얘기하지만 이신론도 좀 어거지지만 그것도 기독교 안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도덕의 질서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데 엔라이트먼트가 있고 그건 종교부터 시작됐다 100% 맞는데 이게 폭주를 언제부터 하냐면 인간의 이성만으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 버리면 어떤 일이냐면요. 절대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진리가 없어집니다. 자, 제가 극단적인 사람 중에 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도덕 원리가 사실 어디에 기반해 있냐라고 아니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게 범죄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면 왜 나쁜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대답을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이거. 근데 그거를 17세기, 18세기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에 가면 도전한 놈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막스가 나와. 니체가 나와. 다윈이 나와. 이러면서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붕괴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조던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프랙은 연약한 존재인데 왜냐면 이거는 내용보다는 하나의 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이상한 게 또 들어와서 채우면 이게 아주 허약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국이 번영하던 시절의 도덕률과 이 빅토리안 밸류가 나오고 이것은 바로 그러한 기독교적 전통과 엔라이트먼트 된 그 이성의 문제 이게 결합됐을 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한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조차도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신이 없는 절대적 가치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또 폭주할 수 있는가.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유럽 사회도 지금 만연해 있고.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신과 분리된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프로그레시브 리버럴리즘 내지는 모던 리버럴리즘이라서 요즘은 미국식 날라리 리버럴리즘이라는 거고. 뭔가 그래도 정통적인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을 고수하자는 것이 리버테리안이죠. 그렇죠. 한국의 이제 경제학자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지정하는 자유주의. 근데 컨서버티즘은 뭐냐면 이 전통을 갖는데 결국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을 다시 결합시켜서 하나님이 얘기한 도덕적인 질서 위에서 이성을 갖다 놓는 이 움직임이 컨서버티즘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하는 보수주의란 건 뭐냐? 영미적 보수주의인데 영미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코틀랜드 엔라이트먼트에서 왔고 스코틀랜드 엔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명 속에서의 특히 켈빈주의의 종교교육 운동에 영향을 받은 존 녹스로부터 왔다. 그것은 이성의 폭주에 대해 반대하고 그래서 그 이성의 폭주가 뭐죠? 프랑스 혁명 더 나아가 더한 거는 볼세비키 혁명이죠. 그리고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아주 전통주의적인 약간 지나친 전통주의자들과 또 다른 거고 과학을 무시한다. 이것과 다른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은 현실 가운데서도 많은 사상적 갈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사실 너무 전통적인 가치만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에 반면에 너무 또 리버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요즘 이제 신학교나 목회자분들도 이런 리버럴리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성경적 가치관과 단절하려고 하는 새로운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반발로 너무 이제 그 교회의 그 전통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을 잘 이제 이게 세워나가는, 사실 이게 그 루터가 했던 말이거든요.